자, 이어서입니다. 자, 이번에는 2차원 평면과 3차원 공간상에서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입니다. 앞에서 속도는 3차원상에서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죠. 그렇죠? 변이 벡터를 미분하면은 속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가속도는 1차원 직선상에서의 가속도는 어떻게 했었죠? 가속도는 일정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이거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 가속도 이거는 일정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인데 어떤 속도 변화량이에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나중 속도 V2에서 처음 속도 V1을 빼준 거. 이게 지금 평균 가속도예요. 맞죠? 그럼 이거는 앞에서 하면은 V2 값하고 V2 값과 V1을 각각 집어넣어서 시간에 관해서 다시 또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V2를 해봅시다. V2가 X2 델타 X2 나누기 델타 T I 벡터 더하기 델타 Y2 나누기 델타 T J 벡터 더하기 델타 Z2 나누기 델타 T K 벡터라고 해봅시다. V1은 델타 X1 델타 T I 벡터 더하기 델타 Y1 델타 T J 벡터 더하기 델타 Z1 델타 T K 벡터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V2 빼기 V1 해봅시다. 그럼 델타 V가 나오죠. 델타 V는 V2 빼기 V1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거 빼주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변변 빼주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델타 T분의 델타 X 빼기 델타 1 이렇게 되죠. 엄격히 말하면은 여기 델타는 붙이면 안 됩니다. 엄격히 말하면 변화량이 아니니까 델타를 붙이면 원래 안 돼요. 자, 델타를 빼고 합시다. 자, 그럼 여기 다시 쓸게요. x2 빼기 x1 델타 t가 되고요. I 벡터 더하기 y2 빼기 y1 델타 t j 벡터 더하기 z2 빼기 z1 델타 t k 벡터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뭐예요? 델타 x란 얘기죠. I 벡터 더하기 델타 y 델타 t j 벡터 더하기 델타 z 델타 t k 벡터예요. 그렇죠? 이게 vx란 얘기고 vy란 얘기고 vz란 얘기죠. 이게 델타 v예요. 맞죠? 자, 그러면 에버리지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다시 시간으로 나누라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가속도 에버리지는요. 이겁니다. 델타 V 나누기 델타 T예요. 자, 그러면 1 나누기 델타 T분의 델타 V가 뭐예요? 요놈이에요. 집어넣으면 델타 X, 델타 T, I 벡터, 델타 Y, 델타 T, J 벡터, 델타 Z, 델타 T, K 벡터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아래서 하면은 한 번씩 더 해주니까 델타 X 나누기 델타 T 제곱 나오죠. I 벡터
그렇죠? 델타 y, 델타 t, j 벡터, 델타 z, 델타 t, k 벡터 이렇게 나와요. 맞죠? 이게 vx, vy, vz였어요. 그쵸? 이게 vx, 이게 vy, 이게 vz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걸 다시 쓰면 1 나누기 델타 t, vx, i 벡터, vy, j 벡터, vz, k 벡터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델타 t분의 vxi 벡터, 델타 t분의 vy j 벡터, 델타 t분의 vz k 벡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물론 요때는 요거는 델타예요. 변화량, x축 방향의 변화량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바로 뭐란 얘기예요? 속도를 시간으로 나눴으니까 속도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눴으니까 x축 방향의 가속도란 얘기죠. 자, 그럼 다시 쓸게요. average는 x축 방향의 가속도니까 a, x, i 벡터, 그 다음에 ay, j 벡터, az, k 벡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걸 다시 쓰면은 요건 뭐란 얘기예요? 미분한 거죠. 뭐를요? 속도 성분을요. 그렇죠? 자, 아무튼 평균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순간 가속도로 봅시다. 순간 가속도는 요 미분한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가속도는 미분해요. 리미트 델타 t를 어디로 가요? 0으로 보내요. 그랬을 때 에버리지 해주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앞에서 한 속도에서 순간 속도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면은요, 어떻게 나옵니까? 요게 이거였죠. AX가 이거예요. 그렇죠? 아닙니까?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에버리지가 요거니까 델타 vx, 델타 t, i 벡터, 델타 vy, 델타 t, j 벡터, 델타 vz, 델타 t, k 벡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델타 t를 0으로 보내니까 어떻게 돼요? 미분시켜주란 얘기죠. vx, i 벡터 더하기 vy, j 벡터 더하기 vz, k 벡터가 되죠. 자, 이거는 가속도의 x 성분, 가속도의 y 성분, 가속도의 z 성분이란 얘기입니다. 구분이 가시죠? 따라서 가속도의 x 성분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 준 거죠. 즉 각각 축방향으로의 성분을 미분해 주면은 가속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럼 이거는요. 속도는 뭐였습니까? 각각의 변이 방향을 미분한 거죠. 보세요. 변이를 미분했더니 x축 방향의 속도 성분이었죠. 그럼 이거를 다시 또 하면 이거를 다시 쓰면은 d, dt 나오고요. vx는 뭐였어요? d, dt, x란 말이에요. vy는 뭐였습니까? d, dt, y축 방향 성분이고요. vz는요. d, dt, z축 방향 성분이고요.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두 번 미분한 거죠. x축 방향을 두 번 미분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y축 방향을 시간에 관해서 두 번 미분해 주고요. z축은 z축 방향 성분을 시간에 관해서 두 번 미분하고요. 자, 그럼 이거 두 번 미분했어요. 그렇죠? 두 번 미분하고 v 값은요. 성분을 한 번 미분한 겁니다. 각각의 성분을, 변이 성분을.
자, 구분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미분에서 미분을 배울 때 가속도는 속도를 한 번 미분한 거고 속도는 변위를 한 번 미분한 거고 따라서 가속도는 변위를 두 번 미분한 거다 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포물선 운동입니다. 이 포물선 운동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유일하게 2차원 평면상에서의 운동을 배운 내용이 바로 이 포물선과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일 거예요. 프로젝타일 모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을 던져요. 야구선수가 공을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지면에 떨어지죠. 이 모습이 포물선과 같다 해서 포물선 운동입니다. 일반적인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의 물체의 운동이 이렇게 돼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에서 물체를 던지면요, 그거는 그냥 곧바로 날아가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는 성분을 따져야 합니다. 내가 분명히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던져요. 물체를 던져요. 임의의 각도 세타 제로를 가지고 초기 각도 세타 제로를 가지고 물체를 던져요. 초기 속도 v0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2차원 평면이니까 좌표가 두 개가 필요하죠. x축과 y축. 그렇죠? 뭐 x축과 z축이건 아무튼 두 개의 좌표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좌표축에 대한 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곱해주면은 그게 바로 축 성분에 해당하는 벡터 성분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요게 x고 요게 y축일 경우에 이 정사형 v0 초기 속도 x성분, 요거 x성분 요 길이요. 요 길에다가 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곱해주면 이 축 방향으로의 벡터 성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y축 방향은요, 마찬가지로요. y축 방향의 초기 속도에다가 여기에다가 y축 방향의 단위 벡터 j 를 곱해주면 y축 방향의 벡터가 되는 겁니다. 두 개의 벡터를 더해주면 세타 제로로 던져진 물체의 벡터 성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조금 전에 한 이 r 벡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요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럼 v0는 이 v0라고 하는 벡터는 v0 x성분의 i축 벡터와 v0 y축 성분의 j축 벡터를 더해준 게 v0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 성분이 나오는데 이 성분은 어떻게 구하라고 했습니까? 정사형입니다. 이 성분은 정사형을 구해야 합니다. 어떤 정사형이에요? v0를 x축 방향으로 빛을 비췄을 때 생기는 길이 그게 바로 v0x 값이란 얘기고 v0를 y축 방향으로 빛을 이렇게 비췄을 때 생기는 이 길이가 v0y라는 얘기예요. 각각의 크기를 알아야 하지만 그거에다가 x축 방향 단위 벡터 성분, y축 방향의 단위 벡터 성분을 각각 해줘서 각각 축 방향으로의 벡터 성분을 구한 다음에 더해줬을 때의 물체가 나아간 벡터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정사형을 구하면서 본격적으로 포물선 운동에 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